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도이체방크가 테슬라 지분을 대폭 늘렸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이체방크뿐만 아니고 기관 투자가들이 테슬라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관련 소식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이체방크 테슬라 지분 20.8% 늘려 26억 달러 이상 확보를 했다. 도이체방크는 테슬라에 대한 지분을 크게 늘려 1분기에 지분을 20.8% 늘렸습니다. 도이체방크는 현재 테슬라 주식을 76,46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 분기에 비해 173만 3,531주가 증가한 수치고 약 26억 1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 3조 원 넘는 금액이겠죠. 마켓비트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현재 도이체방크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약 1%를 차지하며 이는 도이체방크의 13번째로 큰 지분입니다. 이는 도이체방크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테슬라의 지분 0.31%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테슬라 주가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크지만 평균 거래량은 1억 470만 주에 달하며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1조 1,100억 달러로 단연 세계 최고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 다른 기관 투자가들은 도이체뱅크만이 테슬라 지분을 늘려온 것이 아니라 찰스 스왑 인베스트먼트에서도 1분기에 테슬라 지분을 4.9% 늘렸고 현재 47억 1천만 달러 상당의 1,817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7억 달러면 한 5조 원 이상이죠. 에볼루션 웰스 어드바이저 또한 테슬라 지분을 85.7% 늘려 13,000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강력하며 회사 주식의 66.2%는 헤지펀드와 기타 대형 투자자들의 보유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기관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테슬라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이러지 않으면 테슬라 주가는 생각보다 많이 내렸을 수도 있죠.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매수하니까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자, 요거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건 X의 모스코노미가 올린 건데 도이체은행 테슬라 지분을 20.8% 증가해서 1,000만 주 이상 보유, 가치는 26억 1천만 달러로 13번째 큰 지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이체방크가 테슬라 지분을 대폭 늘린 거는 테슬라 주가에는 완전히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번 소식은 어떤 기자가, 스코티 라이슨가? 기자가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고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테슬라 로보택시를 타고 오스틴을 돌아다녔는데 그 느낌과 안전함을 느낀 이유, 스코티 라이스. 왜 자율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통계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버는 8분마다 차량 내 성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수치이며 최신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사건 중 일부는 바로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리프트에서 이제 운전자가 승객한테 성추행하는 그런 장면도 영상이 공개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인기가 끌 수밖에 없겠죠. 최근 저는 오스틴에 운전자 없이 택시를 타고 하루 종일 운전하며 뉴욕타임즈 조사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주로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했지만 웨이모의 운전자 없는 우버도 이용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100% 인간이 조사하고 작성한 것이며 자동차와 트럭에 대해 실제 1인칭 지식, 광범위한 경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요새 하도 인공지능으로 그냥 소설 쓰는 기사들이 많으니까 100% 인간이 조사하고 작성했다. 이걸 밝혀야 되는 시대가 왔네요. 테슬라 로보택시에 탑승하는 것만으로 힘든 일. 제 친구 카일 코너가 테슬라로부터 로보택시 베타 테스트 기간 동안 로보택시를 체험해 보라는 엄청난 초대를 받고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타고 하루를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기차와 자동차 관련 기술에 정통한 카일 코너와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가 로보택시가 안전한 주행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저도 매우 기쁠 것입니다. 그래도 운전자 없이 차를 타는 건 이상한 일이죠. 테슬라 웹에서 초대를 활성화하자마자 승차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로보택시가 많지 않아서 로보택시가
저희 요청을 받아줄 때까지 보통 10분 이상 기다렸습니다. 오스틴 거리를 누비는 로보택시는 데뷔 당시 선보였던 반짝이는 로즈 골드 쿠페가 아닙니다. 전면 라이트바, 파노라마 썬루프, 그리고 흰색 실내를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테슬라 모델 Y입니다. 이 실내는 아름답고 햇살이 가득하며 뿌띠크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놀랍지도 않게 저희가 탑승한 모든 로보택시 실내는 깨끗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자주 청소하기 때문에 택시보다는 새 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택시는 가끔 불쾌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택시도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택시 타면 막 냄새나는 차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로보택시는 아직 베타 테스트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각 차량에는 안전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로보택시 규정에 따르면 안전 모니터와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은 허용되지만 정보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원 데스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어딘가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지원을 제공합니다. 차 안의 소리를 듣고 필요한 경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누군가 로보택시에 몰래 타서 제때 빠져나올 수 없다면 쉽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뒷좌석 화면의 지원 버튼을 누르세요. 자, 라이드 시작. 로보택시가 도착하자마자 카일은 웹에서 트렁크 열기를 눌러 배낭을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트렁크가 열렸고 차는 우리를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는 고객님이 도착할 때까지 15분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는 승객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님이 계신 곳의 길 건너편이나 한 블록 아래에 있는 주차장이나 발레 파킹 구역에 정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웨이모처럼 웹에서 픽업 장소를 확인할 수 있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으면 우버 웹처럼 지도에서 핀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위치를 옮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차에 타자마자 시스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후면 화면에 있는 주행시작 메시지를 탭하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면서도 흥미로운 게 눈에 띄었어요. 운전석이 거의 앞으로 밀려 있었고 에어컨은 빵빵하게 틀어져 있었고 그리고 카일의 웹이 뒷좌석에 내비게이션 화면 하단에 가득 차 있었고요. 근데 카일은 그날 처음으로 로보택시를 탔을 때 다리 뻗을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운전석을 앞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었고 그 후로 그가 탄 모든 차량의 운전석은 그날 내내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 로보택시가 테슬라 웹에 연결되어 있어서 화면에 웹들을 매끄럽게 띄워줄 수 있었고 로보택시의 가장 멋진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택시 오스틴 주변에서 편안한 승차감 제공. 안전벨트를 매자마자 로보택시는 오스틴 시내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누비며 이동했고 버스 차선에서 빠져나가기에 차선을 변경하고 공사구역을 안전하게 통과했고 승차감은 정말 편안했고 각 경로는 간단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는 미리 설정된 승객 탑승 위치를 포함한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차 지점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이 2개밖에 없어서인지 실내가 차분하고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앞좌석 대시보드의 큰 중앙화면에는 현재 경로와 주변 교통 상황이 표시되고 뒷좌석에는 작은 화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로보택시 비용은 얼마이며 웨이모와 비교하면 어떨까? 로보택시 요금은 하루종일 꽤 저렴했습니다. $10를 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요금은 4, 5달러 정도였습니다. 반면 웨이모 우버 요금은 같은 거리에서 11에서 20달러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웨이모는 운전자가 지원하는 우버와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시장 점유율을 낮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것을 꺼리지 않으며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가격을 소매가로 지불하지 않지만 차량 자체도 무료가 아니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고객 지원 데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이모하고 테슬라하고는 뭐 가격부터 전혀 차이가 안 나네, 그죠? 최소한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로보택시 또는 웨이모인가 아니면 인간이 운전하는 승차 공유인가? 저는 크루즈의 초창기 팬이고 머지않은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율주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차량들은 일반적으로 우버보다 더 새롭고 깨끗하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승차 공유 업체에서 충전과 정비를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안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운전자가 위협하거나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차량 잠금 및 잠금 해제는 직접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픽업 장소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대기하고 있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반납 장소가 위험해 보이면 목적지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서 자정의 공항에서 집으로 차를 몰고 가거나 해가 진 후 시내로 갈 때 더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딸들이 친구들과 저녁 식사하러 나갈 때 자율주행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스틴에서 크루즈를 이용하면서 제가 좋았던 점은, 여기서 크루즈는 저거죠. GM에서 하던 자율주행차가 크루즈입니다. 오스틴에서 크루즈를 이용하면 제가 좋았던 점은 바로 이겁니다. 모두 밤에 이용했고 서비스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만 운영했습니다. 좋은 차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래게 한 건 우버 통계였습니다. 자율주행 승차 공유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다른 기술처럼 점차 성숙해지고 문제점을 잘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만 갖고도, 그죠? 해이론자에게서 신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로보택시를 경험을 해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지. 신자로 바뀐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자께서 로보택시를 체험해보고 저렇게 기사를 실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신뢰를 하게 되겠죠. 다음 소식은 테슬라 기가 베를린에서 위장막을 씌운 차량들이 발견됐는데, 이 차량은 모델 YL 예상된다. 모델 YL은 좀 긴 거죠. 좀 이렇게 긴 거여서 6인승 6명이 탈 수 있는 그게 이제 모델 YL. 그게 이제 베를린에서도 생산이 시작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테슬라가 모든 운전을 대신해 주니 7시간짜리 도로 여행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7시간 동안 손을 하나도 까딱하지 않았다는 거지. 차량이 로보택시가 스스로 운행을 했다는 뭐 그런 영상을 테슬라 사이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대단하죠. 이 화면 장면 곳곳이 보면 대단하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스무스하고 편안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는 이제 거의 이걸 타본 사람은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지. 예? 예전에 이제 우리가 다 걸어 다니다가 자전거를 처음 타면 어때요? 자전거가 너무 편했잖아. 자전거를 타다가 오토바이를 처음 타면 어때요? 오토바이가 너무 편했잖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승용차를 처음 타면 어때요? 승용차가 너무 편하잖아.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FSD를 타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FSD가 와서 좀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택시 또는 캡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자율주행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해서 100대 이상의 테슬라를 베이 지역에서 최대한 빨리 운영하고 누구나 승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베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로봇택시를 100대를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차량 호출 서비스라고 해야 된다는 거지 택시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6월 달인가 그때 나온 건데, 롬베로는 테슬라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로보택시가 차량 한 대당 연간 $50,000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연간 $50,000를 벌어오면 1년이면 $100,000, 참 2년이면 $100,000, 4년이면 $200,000, 차량 한 대 가격보다 몇 배 돈을 벌어오는 거네, 그죠? 그러면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보택시로 인해서 세상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바뀌어요. 자, 오늘 테슬라에 대해서 도이체방크가 비중을 굉장히 늘렸다. 도이체방크 외에 여러 기관 투자가들도 테슬라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상 김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